그네 보게 봄소리 하늘하늘 아리랑 속에 언제나 오시려나 언젠가 내리려 아리랑 아리랑 남보 아리랑 라틴 리듬인 맘보와 우리 민요 아리랑이 만난 맘보 아리랑, 오늘 준비한 곡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니고 공개된 음반 자료도 상당히 드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음반 상태가 많이 안 좋기도 하죠. 소리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딱지, 라벨 상태도 안 좋습니다. 상당 부분이 뜯겨져 나가 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것은 일제시대 만들어진 일본 음반의 라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음반을 수거해다가 거기에 새로 우리 노래를 입힌 일종의 재생 음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나중에 붙인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뒤에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틀다 보면은 일본 노래 소리가 이렇게 희미하게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맘보 아리랑은 그렇게 큰 히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은 가요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작곡자, 가사도 물론 썼고요. 박춘석 선생 때문입니다. 그동안 박춘석 하면은 1955년에 첫 번째 작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인터넷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황혼의 엘레지라는 노래가 첫 작품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맘보 아리랑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잘못된 기록으로 수정을 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맘보 아리랑은 1955년보다 훨씬 앞서 아마도 1953년쯤 노래가 발표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앞서는 어떤 노래가 나오기 전에는 맘보 아리랑이 작곡가 박춘석 선생의 데뷔곡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석 선생은 이미 1940년대 말부터 빼어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에도 보면은 서울 스윙킹 밴드가 이 공연에 참여를 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글자가 좀 작긴 한데 맨 아래에 이 밴드 멤버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랫줄 오른쪽에서 5번째에 보면은 이 박춘석 선생의 이름이 보입니다. 물론 한자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한자 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당시 광고나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박춘석 선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940년대 말부터 이미 연주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던 분이 왜 작품은 55년이 되어서야 발표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의문을 해결해 준 작품이 또 맘보 아리랑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맘보 아리랑은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알 수는 없는데요. 방증 자료는 또 있죠. 맘보 아리랑 같은 음반 뒷면에 수록된 노래가 추라도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박춘석 선생의 작품은 아니고 전호승 선생이 작곡을 했는데, 제목이 아마 추라도가 아니라 추자도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여하튼 이 추라도 사랑은 1953년 연말에 간행된 노래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반 수록곡인 맘보 아리랑도 늦어도 53년 언젠가에는 발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맘보 아리랑을 부른 가수가 음반에는 백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 백일이 선생의 초창기 예명입니다.
원래 이분의 본명은 이숙희, 인터넷 자료에는 또 아무 근거도 없이 본명이 이혜주다 이런 기록도 떠돌아다니곤 있는데 이숙희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명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숙희라는 선배 가수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일이 선생이 처음 데뷔할 당시 이제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겸해서 백일이라는 예명을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보아리랑을 발표하던 그 무렵 1953년쯤에는 백일이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이름이 미국식 예명이 당시 대중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백일이의 발음을 백일이 이거를 한자로 옮겨서 백일희라는 이름으로 이제 50년대 중반 이후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백일이가 백일이고 백일이가 백일이인 거죠. 앞서 나왔던 기존의 박춘석 선생의 데뷔작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던 황혼의 엘레지는 백일희, 백일이가 아닌 백일이 선생의 노래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만보아리랑이 황혼의 엘레지보다는 훨씬 먼저 발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일이, 박춘석 두 분은 만보아리랑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곡들을 1950년대 내내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두 분이 콤비로 활약을 했던 셈인데요. 이 콤비가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분, 베니 김이라는 분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베니 김, 김영순 선생은 백일이 선생의 형부이기도 한데요. 바로 백일이의 언니 또 김영순의 부인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른 유명한 이혜연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베니 김 이분은 1940년대 말에 박춘석 선생이 한창 이 피아노 연주가로 활약을 하고 있을 때 트럼펫 연주로 같은 밴드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더 연상이죠. 그래서 밴드 리더로 활약을 했다고 하고요. 이 분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박춘석, 백일이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또 됩니다. 아무래도 만보가 도입된 초창기 작품이다 보니까 리듬감이 강렬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박춘석이라는 대작곡가의 데뷔작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그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곡 만보아리랑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보아리랑